주민연이 내없는 세월 동안 전 세계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아버지와 그의 외동딸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란 한 소녀와 딸이 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본 한 남자의 실화입니다. 마치 영화 같은 꿈 같은 이야기.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가 2005년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케이티는 26살이었고 드라마 도슨의 크리그로 스타데움에 오른 시골 소녀 특유의 매력을 지닌 떠오르는 여배우였다. 톰은 53살의 나이로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었다. 탑 기언, 제리 맥과이어, 미션 임파서블. 이름만으로도 극장을 가득 채울 만한 그런 남자. 케이티의 팬심은 단순한 팬심 이상이었다. 몇 년 전 그녀는 17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톰 크루즈와 결혼하고 싶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순진하고 소녀다운 생각이었다. 아무도 그 결혼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톰은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친구들에게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몇 주 만에 현실이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강렬한 끌림이 있었고 폭발적인 로맨스가 시작되었다. 로마에서 손을 잡고 10대처럼 깔깔거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한때 과묵하고 품이 있던 톰은 세상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남자로 변모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순간이 찾아왔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소파 위로 뛰어오르며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외친 그의 모습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기이하면서도 기억에 남고 진솔한 톰 크루즈의 모습이었죠. 어떤 이들은 로마인틱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하게 여겼지만 누구도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딸 수리는 2006년 4월 18일에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열정적인 사랑의 결실인 아기였죠.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딸이 태어난 날이었어. 톰이 말했다. 그는 끊임없이 딸에 대해 자랑하며 기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기적조차도 그의 삶을 지배했던 사이언톨로지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었다. 케이티는 톨레도의 가톨릭 학교 여학생이었지만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임신과 수리의 출산은 분만실에서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무언의 출산과 같은 사이언톨로지 전통에 따라 이루어졌다. 톰의 임신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기 위해 초음파 장비까지 구입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이하고 심지어 지나친 행동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헌신이었다. 11월에 열린 그들의 결혼식은 이탈리아 브라티아노에 있는 15세기 오디스칼키 성에서 열렸는데 마치 환상처럼 화려했고 타블로이드 신문에 큰 관심을 끌었다. 결혼식 비용은 300만 달러가 넘었다. 케이티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드레스를 입었고 톰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니페어 로페즈, 윌 스미스, 베케엄 부부 등이 하가액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환한 미소 뒤에는 케이티의 부모님의 불안감이 숨어 있었다. 평생 가톨릭 신자였던 그들은 이제 딸의 삶을 둘러싼 교회의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의 우려대로 동화 같았던 이야기는 결국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 신앙의 삶, 비밀의 삶, 그리고 권력의 삶. 톰에게는 그것이 사랑이었다. 그것이 케이티의 외로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수리에게는 특별한 어린 시절의 시작이었다. 이상적이었던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다. 2007년 당시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들은 할리우드 판타지의 상징이었다. 레드카펫, 전용기, 잡지 표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와 그의 눈부신 아내, 그리고 아름다운 딸. 하지만 마애끄러운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케이티가 혼자 있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집을 나설 때면 언제나 톰의 측근들, 특히 사이언톨로지 신도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항상 그녀 뒤를 따랐다. 비공식적인 모임에서도 그녀는 마치 그녀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려는 듯 말없이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미행당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기자 모린 오르스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어색함이 감도는 것을 알아챘다. 팬들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오자 케이티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지만 오르스를 놀라게 하는 말을 덧붙였다. 아, 저희는 자주 외출하지 않아요.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말처럼 들렸지만
사이언톨로지의 엄격한 구조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톰은 여전히 예전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 넘치고 사교적이며 자신의 신념에 완전히 헌신적이었다. 그는 이미 사이언톨로지의 가장 저명한 대표자 중 한 명으로 유명인 센터를 홍보하고 비판자들로부터 사이언톨로지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다. 그에게 사이언톨로지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다. 진리, 규율, 구원일 뿐이었다. 케이티에게 그것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다. 그녀의 부모인 마틴과 캐슬린 홈스는 모든 것을 밖에서 지켜보며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였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들은 오랫동안 사이언톨로지에 숨겨진 위계 질서를 의심해왔다. 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점점 더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케이티의 지인들은 그녀가 점점 냉담해지고 기계적으로 변했으며 톰에 대해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훌륭해요. 그는 착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어눌해졌다. 톰과 니콜 키드먼 사이에서 입양한 두 아이, 벨라와 코네오는 이미 사이언톨로지 신자였고 교회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톰은 당연히 시리도 같은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케이티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아이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녀는 그 시스템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케이티가 답답함을 느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교회 활동에도 몇 번 불참했고 예전 직장 동료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으며 톰 없이 뉴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쿠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엄청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2011년이 되자 결점을 감추기는 더 이상 어려웠다. 공개석상에서 케이티의 미소는 더욱 부자연스러워졌고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이전에는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보였던 것이 갑자기 공포처럼 느껴졌다. 딸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세게 쥐고 있던 그녀는 이미 탈출을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탈출은 곧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완벽한 할리우드 가족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할리우드 탈쿨 2012년 6월 29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세상은 경악에 휩싸였다. 케이티 홈즈가 톰 크루즈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시기는 의도적이었고 냉랭했다. 그의 50번째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단순한 결별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큰 충격이었다라고 조용히 말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케이티는 몇 달 동안 물밑에서 모든 것을 계획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치밀하게 움직였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새로운 경호원을 고용하고 사이언톨로지 교단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해고했다. 모든 통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계획된 것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전략은 바로 아버지 마틴 홈즈였다. 변호사인 그는 뛰어난 법률적 지식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는 몇 년 전 혼전 계약서 작성을 도왔고 이제 그 계약서를 이용해 그녀를 해방시키려 했다. 케이티는 캘리포니아가 아닌 뉴욕을 아이들의 단독 양육권 확보를 위한 전장으로 선택했는데 법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톰이 아이슬란드에서 영화 오블리비언을 촬영하는 동안 비밀리에 서류를 제출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신문을 통해 이혼 소식을 알게 되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해왔던 그에게는 그것이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순간이었다. 법원 서류를 통해 케이티의 목적은 딸 수리를 보호하는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녀는 6살 된 딸 수리의 양육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교육, 의료, 종교 등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원했다. 그녀는 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교회였습니다. 이후 전 사이언톨로지 신도들은 케이티가 수리가 크면 교회의 CEO 프로그램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적 공방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이혼은 단 11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톰의 은시리가 18세가 될 때까지 의료비, 보험료, 학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40만 달러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케이티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법적이고 물리적이며 정신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었다. 그녀와 시리는 합의 다음 날 로스앤젤레스를 떠났다.
두 사람의 은 뉴욕에서 다시 목격되었는데 카메라에 첼시 거리를 손을 잡고 거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경호원들도 인위적인 모습도 없었다. 케이티는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해방된 듯 보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시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 그녀를 레드카펫 위로 들어올리며 그녀가 자신의 기적이라고 칭송하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화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하나의 할리우드, 하나의 사이언톨로지. 그들은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다. 그 몇 년 사이. 이혼 후 톰이 세상과 수리의 세상은 완전히 달랐다. 2013년 소송에서 드물게 진행된 증언에서 그는 케이티가 수리를 사이언톨로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떠났는지 질문을 받았다. 톰은 그 질문에 발끈하며 모욕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여러 진술 중 하나로서 정확하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것은 그가 이혼 사실을 인정하는데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었다. 같은 해 톰이 이혼 후 수리를 단 한 번, 그것도 짧은 만남으로 만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다. 사진도 없고 확인할 만한 목격담도 없고 방문도 없었다. 톰은 이후 몇 년 동안 일에만 몰두했다. 미션 임파서블 속편, 탑건, 매버릭, 월드 투어, 중력을 거스르는 스턴트들. 팬들은 그가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비행기에서 매달릴 때마다 환호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의 막내딸은 아빠 없이 자라고 있었다. 한편 케이티는 시리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집중했다. 맨해튼의 사립학교에 보내고 공원과 카페에 데려가고 댄스 수업에도 시켰다. 친구들은 시리가 영리하고 예의 바르며 스타디움에 오른 아이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다고 생각했다. 케이티는 시리를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했다. 레드카펫도 인터뷰도 할리우드의 요란함도 모두 차단했다. 12대가 되었을 무렵 시리는 어머니를 쏙 빼닮았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수줍은 미소, 똑같은 독립심. 하지만 아버지 이름이 들릴 때마다 시리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톰은 그 후로 세상의 시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측근들은 그가 여전히 시리의 학비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사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거의 10년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사진에 찍힌 적이 없었다. 한때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그 남자는 딸의 삶으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했다. 마치 두 행성이 우주의 정반대 끝으로 흩어진 것 같았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2021년 수리네은 에어여산 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영화 페임의 배경이 된 뉴욕의 명문 음악 미술 공연예술 고등학교인 라과디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녀는 학생들과 함께 노래하고 연기하는 짧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중 한 영상이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뮤지컬 아담스 패밀리의 프로그램 책자에 그녀의 이름이 어머니의 중간 이름인 수리 노엘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대 연출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2024년 6월에 졸업했고 공식 명단에도 같은 이름 수리 노엘이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수천 마일 떨어진 런던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2006년 당시 행복해 보이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던 시청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케이티는 뉴욕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딸을 응원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할리우드의 지원이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수리네은 그해 여름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진학하여 패션을 전공했습니다. 케이티는 딸의 기숙사 이사를 도우며 직접 상자를 옮겼습니다. 카메라나 수행원도 없이 그저 평범한 가족처럼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을에는 케이티가 새 영화 해피 아워스를 감독했는데 이 영화에서 그녀는 과거 도슨스 크릭에서 함께 출연했던 조슈아 잭슨과 재회했습니다. 현재 19세인 수리는 2025년 촬영 현장을 방문했는데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빨간색 구두는 카키색 바지와 흰색 탱크톱에 포인트를 주었고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차분한 확신이 묻어났다. 세상은 그녀를 거의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톰 크루즈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리 노엘이었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고통.
2025년 10월 수리는 뉴욕의 한 집 문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몇 분 후 KT가 우버를 타고 와서 그녀 옆에 앉아 부드럽게 위로했다. 두 사람은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빵을 사러 나갔다. 게오트로 보기에는 평범한 모녀 관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봐 온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바뀐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에게 의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처럼 보였다. 수리는 이제 19살이고 대학 2학년생으로 패션을 전공하며 음악을 만들고 자아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그녀는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12년 동안 공개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톰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와 스페이스X와 함께 우주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정상에 오른 그가 이제 지구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막내딸 사이의 갈등은 어쩌면 그가 결코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갈등일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KT는 원망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대신 딸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수리는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KT는 덧붙입니다. 딸의 강인함과 독립심을 보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수리조차도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닌 그 이야기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지배, 그리고 명성이 가져다주는 말없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 19년 동안 전 세계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끝없는 영화처럼 지켜봐 왔습니다. 세계의 눈부신 연기를 선사한 아버지와 조용히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딸. 소리 노엘이 이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가운데 과연 그녀는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거리감은 영원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침묵 속에 묻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넘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간극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유명인과 가족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